리더십은 재능이 아니라 스킬이다라는 책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스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리더와 매니저를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리더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매니저는 조직을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더에게는 매니저로 정의한 능력까지 필요로 하게 되는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확실해지지만 리더의 역할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스킬들을 기억하게 되시면 추상적이라 생각되었던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8가지 스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을 선택하는 스킬, 업무를 의뢰하는 스킬, 팀원을 평가하는 스킬, 문제에 대처하는 스킬, 팀을 전진시키는 스킬, 동기를 부여하는 스킬, 팀원을 키우는 스킬, 자신을 다듬는 스킬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원을 선택하는 스킬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를 비유로 들어보자면 좋은 야구팀은 4번 타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리더는 본인보다 뛰어난 스킬의 종류가 다른 팀원들을 골고루 모아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이때 팀 내에 상담자, 행동파, 이론파, 실용파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좀 보시면 이제 좋은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여러 성향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따로 표기되어 있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요 사람은 예스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팀원을 구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인물이 예스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주관이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팀이 목표하는 바까지 진행하는 데에 자신의 의견이 없고 의욕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예스맨의 역할을 자처하는 팀원을 주의해야 하고 그 안에서 본인 외에도 상담자 역할을 하고 행동파 역할을 하고 이론파 역할을 하고 실용파 역할을 하는 팀원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업무를 의뢰하는 스킬입니다. 리더는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의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말투로는 부탁해도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의뢰할 때 그 팀원에게 비전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과 그 업무의 장점을 확실히 제시해야지만 팀원이 맡은 바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팀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그냥 벽돌을 쌓는 일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비전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확실하고 그 업무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가 확실한 팀원은 자신이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때 업무를 의뢰할 때는 너무 자세한 지시는 오히려 팀원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에 대한 접근이 처음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한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팀원을 평가하는 스킬입니다. 업무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다음에도 팀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 결과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공이 발생했다면 수고한 팀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팀원에 대해서 동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정을 할 필요는 없되 그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스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리더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팀원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팀원을 나무란다는 느낌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SOS를 그대로 들어주고 그 실수로 인해서 팀원이 상처받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는 가능한 대면에서 듣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그림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해당 부분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리더 외에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리더의 본인의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팀을 전진시키는 스킬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리더는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유한 방침이나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생겨서 그 근거가 확실하게 뒷받침된다면 방침이나 원칙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오랜 시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 리더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확실히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리더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게 된다면 팀원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나 어떠한 업무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원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면 팀원들은 프로젝트가 실패했더라도 팀 자체가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동기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이 책에서 리더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리더는 팀원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원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고 지적할 일이 생긴다면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 팀원이 어떤 부분에서 의욕을 가질 수 있는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원마다 그 의욕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팀원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자세한 지시가 아닌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동기를 부여하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리더가 팀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리더가 팀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리더가 그 팀원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팀원이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것도 팀원들에 대한 신뢰 표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팀원을 키우는 스킬입니다. 리더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 진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목표에 팀원의 성장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팀원의 불평과 의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불평인지 의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불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과정 그리고 진행된 다음에 팀원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리더로서의 위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찬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팀원과 함께 본인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듬는 스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리더는 고독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좋은 리더로 보여지기 위해서 여유 있고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때로는 팀원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 팀원에 대한 신뢰를 주기도 하고 존중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에는 아는 척하지 않고 질문을 해가면서 팀원들과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8가지 스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모든 스킬을 한 번에 숙지하고 실천하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렸던 자신을 다듬는 스킬을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신다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